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4회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기장 쟁점 11번 되겠습니다. 쟁점 11번. 행정법의 효력 해가지고 자, 행정기본법의 이제 14조에 우리 이제 불소급의 원칙 있죠. 1항에 보면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거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실질적 법치주의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과거에 행해진 이런 것들을 소급 입법 해가지고 막 적용하고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법의 효력으로서 행정기본법 제14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15조 우리가 이제 취소 소송 막 제기하고 항고 소송 막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조 규정에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처분의 공정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규범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 우리가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소송은 우리가 공정력을 깨기 위한 소송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지역적 효력이라든지 대인적 효력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쟁점 12. 결국은 이제 행정법이 이제 980개에서 한 1000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행정법이 다 완벽하게 법령을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법에 이제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법을 통해서 유추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추 적용. 관계된 사법에 있는 관계 규정을 이렇게 관련된 걸 유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간주. 우리 토지보상법의 자, 29조 제 4항에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은 재결로 간주한다. 재결과 똑같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간주, 뭐 예를 들자면 유추 적용,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법률 생활의 법률 관계 이게 뭐예요?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따르고요.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도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주요 특징. 그래서 행정법은 이 공법적인 영역이면서요. 일방적, 강행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분이 있게 되면은 공권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옥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권력의 강제력을 없애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우리가 제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행정법의 특성이 이제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행정 주체와 이제 국민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 주체 간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국민과의 관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권이 법에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이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제에서 이 수용할 토지 수용권, 그렇죠?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렇죠? LH에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손실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의무.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바로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 있을 때 권리 침해가 됐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한 다툼, 이것이 바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 14번 공법과 사법. 우리 법체계는 공사법 이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법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 이제 1차 시험에서 민법 총칙 물권법, 민총, 물권법, 뭐 가족법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민법에서 민법 총칙, 물권법 그래서 우리가 사법을 기울하고 있죠. 사법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 사적 자치, 그렇죠? 사적 자치. 사적 자치는 어떻게 돼요? 이면 계약도 유효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 자치에서는 뭐 이게 공소 양속에 반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뭐 우리가 사회 일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적 자치는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영역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 사법적 법률 관계를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공법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그 공권력 주체인 행정 주체, 우리가 이걸 기관으로서 행정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부와 구체적인 행정처로서 국토부 장관과 우리 그 감정포괄사의 관계, 또 국민과의 관계, 이게 이제 공법 관계 이런 체계죠. 이런 공법 관계 체계에서는 사실 이제 강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강제력이 존재하는 처분 같은 거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소송 같은 거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 그래서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이제 항고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뒤에서 공부할 것인데, 보상금 증감 청구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당사 소송이다. 그래서 공법적 법률 관계는 행정 소송으로, 사법적 법률 관계는 사적 자치 민사 소송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 우리가 요게 이제 두 개는 이제 토지보상법제에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보상법제에 있는 건데요. 자, 공법적 법률 관계에서 공사법위원체제에서 사업인정전. 그래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강제취득 절차를 밟는 사업인정 전에 협의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사법적 법률 관계고, 그래서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는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우리가 환매권은 여러분 우리 1차 시험 민법 공부하실 때 환매권이 행사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환매 특약 등기 같은 걸 해야 나중에 이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제에서는 법에서 일정한 요건,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 등기부라 그랬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은 협의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협의 또는 수용으로 인한 취득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고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버렸어요. 근데 공익사업을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뺏어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한테 가 있는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유권을 없애버리면 나한테 이제 돌아오니까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건이다. 작년에 나온 게 1번 문제로 나온 게 바로 환매권으로서 사건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앞부분에 이제 공사법 위원 체계를 해서 환매권은 사건인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된다. 그렇죠? 수용 제결로 해가지고 법률관계, 공법적 법률관계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수용 제결해서 강제로 취득했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업 시행자와 국민사의 관계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으로서 민사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으면 이게 선결 문제라고 그러는데, 공법에서 사법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선결 문제라 그랬는데, 이 선결 문제 요거 그렇죠? 꼭 선결 문제라고 안 쓰고도 요거는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 쓰신 분도 거의 55점, 60점까지 맞았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몰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에 또 있는 게 이제 이주대책. 여러분들 그 판교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 있죠. 자, 원주민들한테 야,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 옛날에는 그 판교, 잠실 뭐 이런 데 잠실이 이제 저거 있죠. 뽕나무밭, 그쵸? 말죽거리 영화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에 해가지고 판교 택지개발 주고 그쵸? 이런 거 하게 되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하거나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딱지라는 명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특별공급이라 그래가지고 그 특별공급을 딱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토지랑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살고 있으면 이 딱지도 받아가지고 새로운 택지개발지 아파트 건설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딱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 딱지 딱 받는 순간 프리미엄 2억 3억씩 그렇죠? 지금은 뭐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강행복규라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법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줘야 된다. 이주대책 이거 강행복규고 공권이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이전비 관련된 거 이것도 강행규정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 54조 2항입니다. 보통 이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소유자한테는 2달치를 주고요, 세입자한테는 4달치를 줘요. 그래서 현재 2025년도 우리 주거이전비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보면 약 4인 가족의 4개월치의 주거이전비가 약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보상으로 치면은 굉장히 0.01%도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이주대책 이런 것,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 이런 거에 10년 차에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기 보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 보상이 거의 90%고 뭐 그다음에 지작물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상에서는 되게 조만한 건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이 시험 수험생들을 떨어뜨리려고 구석진 이런 판례들을 이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공법성 권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다. 뭐 뒤에 이제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공사법 이혼 체계다.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쟁송 방법 이게 그 공권이냐 사건이냐에 따라서 쟁송 방법이 민사소송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이냐 요것만 구분해서도 잘 써도 과락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올해 작년에 우리 저 헌법권이 나왔을 때 과락을 맞은 사람들은 저런 기본 법리를 틀려가지고 과락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고 공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련된 이런 학설들은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주체설, 뭐 신주체설, 종속설, 복수이익설 이런 게 있는데 복수기준으로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뭐 통설 판례가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장짜리 표로 드렸죠.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그래서 쟁점 15 해서 행정 주체, 그렇죠?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 중에 지자체, 그다음에 공무사사인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재 나보도록 하겠습니다.